안녕하십니까. 7월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3 회의 영역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께 제공되는데, 영역별 모의고사는 3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24 년도 대비 7월 첫 번째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71, 그다음에 7월 두 번째 72, 7월 세 번째 73. 그러다 이제 쭉 나가시면 7월 10일 11번, 7월 12번 이렇게 쭉 나가겠죠.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메타 구조도라는 것이 나갑니다. 예, 메타 구조도라는 것이 나가는데 요거는 답안지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게끔 키워드가 뭐고 설명 영역이 뭐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론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요렇게 주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1점, 주제 1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 서론, 주제 각 1점씩 제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점수가 배정되는 우리가 키워드 부분에는 요렇게 굵은 글씨로 집어넣고 설명, 굵은 글씨로 이렇게 집어넣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우리가 채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키워드가 0.5, 설명 부분이 0.5 이렇게 우리가 채점이 됩니다. 그런데 채점하시는 교사들은 대부분 설명을 잘 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설명이 맞느냐 틀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혼란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이렇게 문장 처음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나와 있지 않아도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채점 교사들이 그것을 찾아서 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두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키워드를 앞쪽에 내세우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를 잘 뽑는 것도 논술을 잘 쓰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쓰다 보면은 키워드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또 키워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 가지고 논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앞쪽으로 뽑아내고 설명 문장을 뒤쪽으로 둬라. 그래서 앞쪽 키워드 문장 짧은, 뒤쪽 설명 문장을 좀 길게 써줘라. 적어도 6단어 이상이 되어야만이 0.5점이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가 4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4점 배점 뒷부분에 요게 주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4점 부분에 요게 여러분들 요거부터 요거를 좀 먼저 볼게요. 답안지를 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답안지를 잘라 놓은 것이 이제 아까 메타 구조도거든요. 요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문제, 이게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문단의 끝날 부분에 요렇게 주제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도 끝날 부분에 요렇게 주제를 였습니다. 요것이 4개 들어가 있으면 1점을 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7-8월 달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목 감기가 걸려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감기 걸린 지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이 강의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뭐 병원도 다니고 뭐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도 잘 낫지 않고 이제 나사가는 끝 무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7-8월 달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우리가 영역별 모의고사는 계속 우리가 풀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험 문제의 어떤 주축인 우리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안해 놓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론 요약을 조금 사실은 뭐 짧게 합니다. 예, 이론 강의 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점검해 나가는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물론 이제 9-10월 달도 고런 것을 이제 조금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이론 요약 강의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론 요약 강의는 올해 발간된 교육학 마인드맵이라는 경우로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뭐 이론책에도 있는 거죠. 예, 이론책에 있는 것을 조금 많이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론서와 마찬가지로 요게 객관식 문제를 군데군데 실었습니다. 요 객관식 문제는 이론서에 있는 객관식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은 한 10% 정도밖에 없고 이론서에 없는 객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보시면은 주관식 문제가 있는 쪽들은 주관식 문제를 거기다가 실어 놓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관식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주관식 문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없는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도 마인드맵 책보다는 이 크기가 커졌습니다. 예, 크기가 커지고 또 이제 요게 크기가 커진 만큼 또 요게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인트를 조금 더 키워 가지고 좀 보기 좀 쉽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작년책이랑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교육학이 우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내용들은 거의 없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교재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매주 3 회씩 나갑니다. 예, 매주 우리가 3 회씩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8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24회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든 여러분들 7-8월 달 강의는 이론 강의와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